100개. 100개요? 오랜만에 모였어요. 네. 잘들 지냈어요? 집에만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번 주에 공소해설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네. 근데 좀 색다른 방법이었던 것 같아. 그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그 저희가 이제 유튜브 홍보를 시작했죠. 아,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들이 오고 있어요, 이제. 아 그래요? 맞아. 우선 첫 번째 저에 대한 얘기는 뒤로 기대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꼴보기 싫대요. 살포시 앞으로. 아 뒤로 뭐 네. 예를 들어 약간 그러니까 제가 맞아. 약간 빈삭하게 기대시잖아요. 항상 이러고 있어. 이게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제가 기대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 준호 형제님이 얘기할 때 제가 뒤로. 아 약간 뒤로 하면서. 하품하면서 이거 한 근데- 번씩만 확인해 주세요. 자 자기 목소리 들어가는 거.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가고 있어. 아, 맞다. 아, 저번에- 그때 임준호 형제님께서 또.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 그 영상들 다 보셨어요? 이번에 꼭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겠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소록도 이야기. 아 목소리가 자 소록도의 두 천사 이야기로 그쵸, 가야 되는 천사. 거면 안 보신 분은 요게다가 제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였어요. 왜냐면 그 소록도에 관련해서는 우린 알고는 있잖아요.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쵸. 디테일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그쵸 소록도라는 섬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일본인 원장에 관한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 예전에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뭐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또 네,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쵸, 말로는. 예전 네. 말로는. 옛날에는 그런 게 왜 생기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천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심한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격리소로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도 이제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 느낌? 어떤 소록도 병원의 원장은 와서 너무나 좋게 해줬는데 아. 어떤 원장은 되게 노동력 갈취하고 막 이런 인간이죠. 예. 아무튼 노동력을 갈취를 하는 그렇죠. 노동력을 갈취를 하는 그렇죠. 첫날은 촬영해 오기로 해놓고서 네, 그렇죠. 꼭 내가 있어야지 촬영을 하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군사 정권에서 이 사람한테 이제 바다를 메우면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하고 군사 정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노동력만 쏙 빨아먹고 나 안 주고 막 그래요. 되게 그래서 좀 불쌍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섬이었는데 그냥 문득 갑자기 좀 이렇게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두 수녀님이 오세요, 외국에서. 그분들은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어디든 소외된 곳을 본인들이 찾으신 거예요. 기간을 조금만 있다 가시려고 했지만 여기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려 40년 동안 정착을 하신 거예요. 40년이면 사실 그러니까 20대에 와서 응. 네, 이제 거의 70이 다 돼서 나가신 거죠. 아직 우리가 40년도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상보다- 인생만큼을 여기서 이제 봉사라면 보내시는데 전염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한센병 자체가 전염이 안 전염은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인간 간의 접촉으로는 감염이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기침이나 코에서 나온 액체 그건 전염돼요? 추측된대요. 추측된대요. 추측. 네. 전염성이 강한 건 아니네요. 강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했었는데 회원님은 항상 맨손으로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 나레이션에는 없었지만 구석구석까지 되게 깨끗하게 잘 해주셨고 본인이 음식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여기서 하나의 또 감동은 하루아침에 그냥 오스트리아로 복귀를 하세요. 네, 그렇죠. 편지 한 장만 따라 남겨놓고 이제 본인 분들이 아프신 거죠. 여기서 아프면 내가 여기에 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네네네. 나를 간호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편지 한 장만 놓고 외국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다 조사를 해보고 마지막에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인도 빈민가에 데레사 수녀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데레사 수녀님하고 되게 비슷한 행적이신데라는 편지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아팠던 거는 혹여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너무 존경해주고 뭐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치게 했을 거를 용서해달라는 문구가 있는데 와 그거는 진짜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알려드리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서
꼭 가톨릭 우리 수녀님이셨지만 그리고 가톨릭 안에서가 아니라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된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소록도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소록도 가보셨어요? 사실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아. 저는 한 달 정도 살다 왔었는데 그때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오. 제가 이제 나 들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맞네. 채은어가 거기 갔다고. 어딘가 섬에 유배 가듯이 그 아직도 생각나. 그때 술 먹다 그 얘기를 듣고 걔 진짜 대단한 애다. 그런 생각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기억나. 그래요? 소록도 갔다는 거 엄청 기억나요. 오래전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소록도에 센터에 이렇게 병원과 이제 봉사활동 자원봉사자들의 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또 마을로 이어져요.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갖고 조금씩 조그만한 불악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뭐 거기에 계신 분들 한센병은 다 완치가 되겠고 이제는 네, 다 완치가 문제는 됐는데 없으시구나. 뭐가 문제냐면 사실 한센병은 제일 문제가 후유증이에요. 그렇지. 나중에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왜냐면 이제 피부나 이제 그런 데가- 다 녹아 나니까 그때 어그러졌던 게 돌아오긴 힘든 거거든요. 한센병은 났으나.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보통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많이 조금 보기 힘드신 분들이랑은 많이 접촉 안 하고 조금 경증이신 분들 이랑 같이 그 마을로 그래서 파견이 돼요. 그래서 밥도 해먹고 뭐 그 마을에 고쳐줄 거 있으면 같이 고쳐주고 굉장히 아름다웠던 섬인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완치가 됐다라는 완벽한 믿음감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치나 이런 게 아니고 소록도에 다 이제 모여 계신 거잖아요. 되게 어쩌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나이에 좀 괜찮으신 분들이랑 있었지만 조금 더 이제 한센병을 앓으셨던 분이랑 마주쳤을 때 사실 조금 무서운 마음이 엄청 들었었거든요. 그렇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그 소록도 병원 그 원장님 그분께서도 이제 다 완치되고 이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달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닌데 솔직히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가시는 자원봉사 모임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 뭐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성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절에서도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줄을 서야 돼요. 봉사하는 거 네. 들어가고. 환경은 어때요? 환경이 그러니까 자원봉사 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니, 그런 자연 경치나 이런 경치는 있어야 될 게 다 있어요. 어천 마을이죠. 그리고 일과가 끝난 이후에는 같이 축구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좋다. 저는 아, 소록도에 꼭 그렇게 안 좋게 보고 그런 느낌으로 갈 만한 게 아닌 거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행으로도 갈만할 수 있는 곳이 소록도니까. 오히려 강압고 거기에서 짜여져 있는 일과 시간에 우리가 뭐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도 엄청 대단한 일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젊은 사람들은 뭐 어디 힘쓰는 고장 일도 나고 하고. 막 그런 거 좀 고쳐주고 뭐 가서 공병인데 네.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삽질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도와드리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또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그때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과자 하나 먹고 싶어갖고 30분 동안 걸어 나갔던 기억도 있어요. 그 요즘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되게 많이 찾고 하잖아요. 아 네. 근데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으면 자원봉사 뭐 어딜 가도 똑같이 자원봉사겠지만 좀 뜻깊게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람도 쐴 겸 가서 재밌게 그런 추억을 쌓고 오는 것도 거기서 놀아도 그럼요. 거기 좋을 것 계신 같아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봉사활동이라고 해갖고 뭔가 되게 거한 거를 그렇지,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이 봉사활동도 레벨이 높아지면 더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좀 경험을 좀 즐겁게 하는 식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그쵸. 어렸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어렸을 때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고 나중에 좀 어른이 돼서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은 거기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는 것도 되게 좋은 봉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봉사활동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 이제 대학생이 네네. 이제 20살에서 대학교 아직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아, 못하고 있으나 대학생이 된 친구인데 사회복지사가 꾸민 친구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한테
단발적인 봉사보다는 연속적인 봉사가 본인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발적인 봉사보다는 꾸준하게 찾아가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하고 있는 그 청소년 참여 활동에 네네네. 같이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한 4, 5개월 못 나왔어요. 아 뭔가를 근데, 했구나. 네, 그 매주 가는 거라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 너의 꿈이니까 응원한다. 그리고 네가 충분히 많이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단발적인 봉사 자체를 봤을 때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아. 그리고 단발적인 봉사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봉사가 낫는데 이 봉사라는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끔 이렇게 어긋날 때 있거든요. 나는 봉사를 해야 되는 목적은 갖고 있는데 이들이 봉사를 안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봉사해주겠다는데 왜 나한테 일을 안 줘라고 역으로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시절에 있을 때도 봉사자를 위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봉사 피크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봉사에 대한 경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이제 그들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발적으로라도 하면 좋아요. 사실 제가 지금 그때 소록동 갈 때도 아시는 분이 그냥 가도 돼요 이래갖고 저 혼자 그냥 갔거든요. 봉사 활동 자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폐를 주는 입장이 된 거야.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 왔는데 얘를 어떻게 그렇지 내보낼 수도 없고. 강당에서도 괜찮겠냐? 제일 큰 데서 잤네요. 아 저는 스위트룸이었는데. 장난 아니야. 나 굴러다녔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제가 거기에 있는 룰과 약속을 안 지켜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좀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없다라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저는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의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봉사라는 그 단어가 내가 이쪽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제일 큰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보시는 분 봉사활동은 모험 봉사든 한 번씩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17년도에 인터뷰한 게 마지막이라 그 다음 자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 네네네. 네.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하셔서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기억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소록도에서의 이 한국말을 추억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오스트리아 쪽이만. 그리고 이제 소록도에 관련된 얘기도 치매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록도에서의 추억들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되게 뭔가 가슴이 되게 찡해지는 그리고 좀 삶을 많이 반성하게 되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절대 못하지만 좀 따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진짜. 근데 그 형이 그 나레이션을 하고 자료를 보고 저도 이제 좀 중간에 넣을 자료들을 좀 찾다가 그걸 봤을 때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으면은 사실 오스트리아? 집으로 돌아가신 게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치. 사실 새 터전을 또 찾으러 가신 거로 그러니까 아예 아예 스타전이지.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건데 그치. 그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 내가 너한테 짐이 될 거면 내가 평생 여기서 살고 싶고 여기서 뼈를 묻고 싶으나 이게 오히려 고향 떠난 우리- 거죠. 고향을 떠난 거죠.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여기서 뼈를 묻어도 충분히 그들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내려놓고 또 다른 길을 떠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런 결심을 하시면서 너무나 대단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약간 이거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생각도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아 왜 이런 분들한테 이런 병을 주셔서 힘들게 그래. 하시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더 원망 아닌 원망을 해도 아무도 너무나 감사하긴 있으시고 하지만 또 심해- 이런 분이 오신 거를 감사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도 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했어요 이분들 아. 위해서. 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야죠. 잘 걸었죠. 저희가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네. 담배 공짜는 제떡이에 제떡에 버리는 걸로 했습니다. 어때 다들 잘 저는 근데 한번 그 최현호 형님 앞에서 버린 걸 걸렸잖아요. 그 이후로 안 버렸어요. 아 진짜? 그 이후로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모르지. 보자. 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냥 아, 이렇게 그죠? 뭐 땅에 던지. 되게 습관적이더라고요 저도. 아니 어쨌든 우리가 또 본인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 받지 않아요. 둘이 있을 때. 아니 불 끌라고 굳이 땅에 떨어뜨리고 불을 끄시더라고요. 그럼 뭐라니까 주셨어. 아니 뭘 하기 전에 주셨고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놓고 발로 밟은 다음에 꽁초 주웠잖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 자세 나왔어요. 뒤로 기대지 말라고. 꼴보기 싫대요. 한 대여섯 번 버렸어요. 아, 저는 더 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그 중구 쪽에 그 회사원들이 거기는 흡연구역이 아니야. 근데 이 모든 건물들의 회사원들이 암묵적으로 우리 흡연자들은 알잖아요.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네, 여기야. 근데 거기에 담배꽁초들이 수많은 강물꽁초들이 있어요. 청소하시는 아저씨분께서 뒷자루랑 걸고 쓸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다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거기 가서 이제 담배를 태우는데 흡연을 했는데 쓰고 계시면 지나가면서 거기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래.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오히려 그냥 버린 사람보단 낫지. 차애들이 심지어 그래서 쟤들을 샀어. 차에 휴대- 대해서 오케이. 근데 어쨌든 계속 그걸로 습관을 해야 될 것 해서 같아요. 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못 지킨 거에 대한 질책보다는 또 미래에 대한 또 계속해서 약속을 하니까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담배꽁초 20개 이상 줍기. 줍기. 100개. 100개요? 100개.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용인이 뜬거 100개 만들지 말고. 괜찮아. 자신 있습니다. 네, 장갑이나 아니면 쓰레바지 같은 거 가져가서 이렇게 그 장면 한번 찍고 이렇게 찍으면서 한번 자기가 셀카로 인증 한번 해서 뭐 오케이. 100개라고 꼭 다 끄집어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대략 해보시죠. 100개 정도는 우리가 청소를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 제가 영상 편집할 때마다 제일 힘든 거 있어요. 끝을 마무리를 못 짓겠어. 센터에서 무조건 오늘 주인공이니까 마무리하는 마무리 한번 하세요. 내가요 갑자기요? 기가 막히게 아주 계속 쓸 수 거. 있도록. 기대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임준호의 가두리 소록도 이야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도 이야기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앉아라.